해병대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면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 자리에서 보직해임된 지난 8월 2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날 밤 수사단원 중 한 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해병대 수사가 문제없다며 박 대령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저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뭐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뭐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죄명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고 했다며 박 대령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그럼 정훈이가 또 저쪽이 뭐야? 국방부 뭐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뭐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있지? 네, 맞습니다. 기록도 있고 그래도 이게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느끼면서 김 사령관이 먼저 말을 꺼낸 걸 보면 외압 의혹도 이미 알았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군 검찰의 수사 방향은 이렇게 내다봅니다. 내가 해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 네네. 항명이 아닌데 무리한 수사를 할 거라는 뜻일까요? 김 사령관은 이첩 강행은 사령관 지시 위반이라고 설명한 것이지 항명이 아니라는 법적인 판단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법무관리관과 통화 기록을 물은 건 외압 의혹을 알았던 게 아니라 수차례 통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렇게 물어본 것이고 수사가 문제없다고 한 건 동요하는 부하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대통령 경로를 박 대령에게 말한 것으로 지목돼 이번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군 검찰은 지난 7월 31일 열렸던 해병대 자체 회의를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한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을 군 검찰이 정리한 겁니다. 그동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 맞습니까? 말씀하신 그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장관의 발언과 반대되는 내용이 군 검찰이 작성한 영장에 담긴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병대 부사령관이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이 가능하다는 법무관리관 보고와 이걸 박 대령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지시를 모두 장관 지시로 잘못 이해한 거라면서 혐의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 넘겨도 되지 않느냐. 이 법을 만든 개정안 입법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거든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소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외압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정훈 대령의 육성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만난 박정훈 대령. 갑자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사령관님도 갑자기 뻥 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 봐.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고. 군사보좌관은 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뜻한다는 게 박 대령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이어 김계환 사령관은 VIP, 즉 대통령 이야기를 꺼냅니다.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VIP란 말에 깜짝 놀란 박 대령이 VIP가 맞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박 대령은 왜 사단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계한 사령관은 아무래도 옆에서 사전에 입력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했다가 바로 보고하니까 바로 국방장관한테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답합니다.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던 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에 화를 낸 것으로 김계한 사령관이 설명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2번에 걸쳐 수사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수석 비서관회의 전날인 지난달 30일 조사 결과가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건네받았고 이보다 훨씬 전인 지난달 21일에는 수사 계획서를 받아갔습니다. 수사 계획서에는 수사 대상이 몇 명인지 등 수사 현황과 지휘 활동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수사 중점 사항, 예정 사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초기 단계부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임기훈 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김계한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고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회가 취소됐던 지난달 31일.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렸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혐의를 빼라는 취지로 당시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사건의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이 최초부터 제가 드린 이첩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외압으로 느꼈다고 밝힌 박 대령은 이틀 뒤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고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령이 군검찰에 낸 진술서에는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이 연관돼 있다는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박 대령은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박 대령이 사령관에게 되묻자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는 대화가 오갑니다. 이때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 라고 재차 물었고 김계환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다는 게 진술서 내용입니다.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보고에 윤 대통령이 장관을 질책했다는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도 맞닿는 대목인데 국방부는 장관은 누구와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외압 의혹에 대해 어떻게든 안보실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미 국방부에서 해명이 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